그저 노래한 것뿐이에요. 9살 유지우, 전설의 서막을 열다. 2025년 4월 23일 밤, 대한민국 음악계는 더 이상 예전과 같지 않게 되었다. 화려한 조명도, 고도로 계산된 무대 연출도 없이 단지 한 명의 아이가 무대 위에 섰을 뿐이었다. 그러나 그 5초, 그 한 줄의 노래가 모든 것을 바꿔놓았다. 열광적인 환호가 아닌 숨막히는 침묵으로 시작된 그 무대는 이후 수많은 사람의 마음을 울리며 전설이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다. 단아한 교복 차림에 마이크 하나를 손에 쥔 소년, 유지우. 그의 이름은 그날 이후 누군가의 추억이 되었고 누군가의 위로가 되었다. 조항조가 이건 더 이상 내 노래가 아니다 라고 말한 순간 그 곡은 더 이상 한 사람의 작품이 아닌 모두의 것이 되었다. 어린 소년의 맑고 담담한 목소리는 기술을 넘어 감정을 건너 결국 사람의 심장에 닿았다. 아무것도 덧붙이지 않은 진심이 얼마나 큰 울림이 될 수 있는지 보여준 밤. 우리는 그 장면을 목격했고 9살의 아이는 아무렇지 않게 말했다. 그저 노래한 것뿐이에요. 이 무대는 단지 방송 프로그램의 한 장면이 아니었다. 한 아이의 진심이 대한민국 음악계에 던진 조용한 파장이었다. 이제 우리는 이 전설의 시작을 따라가 보려 한다. 이 무대는 단순한 방송 프로그램의 한 장면이 아니었다. 그날 2025년 4월 23일 밤, 대한민국 음악계는 그 어떤 화려한 장치나 세련된 퍼포먼스 없이 한 아이의 진심에 의해 조용한 파장을 맞았다. 그 순간 사람들은 화면을 응시하며 말없이 울었고 음악의 본질에 대한 깊은 물음을 던지며 새로운 시작을 목격했다. 이제 우리는 그 전설의 시작을 따라가며 이 전설이 어떻게 세상에 퍼지게 되었는지를 짚어보려 한다. 미공개곡, 한 아이의 손에 건네지다. 이 곡은 원래 세상에 나올 예정이 없었다. 조항조가 수년 전 자신의 마음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만든 미발표곡이었다. 그는 이 곡을 오직 자신의 은퇴 무대를 위해 남겨두었다고 했다. 그만큼 이 곡은 그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었고 그가 지나온 삶을 정리하는 고백에 가까운 노래였다. 조항조는 한 인터뷰에서 내가 이 노래를 무대에서 부를 날은 아마 마지막일 거예요 라고 말했다. 이 곡은 그에게 있어서 마지막이자 가장 중요한 노래가 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운명은 그리 단순하지 않았다. 이 곡을 부를 주인공은 조항조가 아닌 전혀 예상치 못한 존재로 등장했다. 변화는 예상보다 더 조용히 찾아왔다. 그 변화의 중심에 있었던 인물은 바로 9살 소년, 유지우였다. 트로트를 처음 듣기 시작한 나이도 어린 이 소년은 어느 날 조항조의 미발표곡 악보를 건네받았다. 악보를 받은 유지우는 한참 동안 말없이 그것을 바라보았다. 그때의 모습은 마치 그 악보가 그에게 뭔가를 속삭이는 듯한 느낌을 주었다. 그날 밤, 그는 수첩에 한 줄을 적었다. 이건 그냥 노래가 아니다. 내 감정보다 먼저 앞서는 무언가다. 그 한 줄은 그가 이 노래에서 느꼈던 특별한 감정을 그대로 담고 있었다. 이 노래는 단순한 가사와 음정이 아니었다. 그가 이 노래를 부르기 위해서는 그가 그 노래를 온전히 이해하고 그 감정을 세상에 전할 준비가 되어야 했다. 감정 천재, 무대에 오르기까지 유지우는 노래를 부르며 연습을 했다. 그의 연습은 특별했다. 녹음실이 아니라 집안 작은 방에서 피아노 반주에 맞춰 가사를 중얼거리며 자신만의 감정을 담아내는 작업이었다. 학교를 마치고 돌아온 후 그는 혼자서 피아노 반주를 들고 노래를 읊조렸다. 그 시간 동안 그는 곡의 감정을 하나하나 쌓아갔다. 노래를 부르며 자신의 감정을 억제하고 그 감정이 곡 속에 담길 수 있도록 노력했다. 그에게 있어 연습은 단순히 기술을 익히는 것이 아니었다. 노래를 부르며 그는 그 곡과 감정을 교환하는 것이었다. 조항조는 이 과정을 멀리서 지켜보며 그가 느낀 바를 제작진에게 전했다. 지우는 테크닉을 배우기 전에 노래와 감정을 먼저 교환하는 아이입니다. 이건 배워서 되는 게 아니라 타고나는 거예요. 그는 유지우의 감정이 얼마나 자연스럽고 진심인지를 강조했다. 유지우는 감정적으로 노래를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소년이었다. 그의 목소리는 단순히 음정이나 박자에 맞춰지는 것이 아니라 감정이 그대로 전해지는 힘이 있었다. 그는 단지 노래를 부른 것이 아니었다. 그는 그 노래를 통해 자신만의 이야기를 풀어냈고 그 이야기는 사람들의 가슴 속으로 스며들었다. 무대가 가까워지며 제작진의 결정. 무대가 다가오자 제작진은 고민 끝에 파격적인 결정을 내렸다. 무대의 연출을 최소화하기로 한 것이다.
화려한 조명이나 특수 효과는 전혀 사용하지 않기로 했다. 오직 유지우의 목소리만이 관객들에게 전해지도록 설계된 무대였다. 그 당시 무대의 배경은 단 하나의 조명줄, 그것도 부드럽게 비추는 빛뿐이었다. 합창도 없었고 특수 효과도 없었다. 그저 유지우 혼자서 그 모든 감정을 담아낸 노래만 있었다. 이 무대는 무대 자체가 아니라 유지우의 감정이 그 무대 위에서 고스란히 표현되는 순간이었다. 제작진은 그가 감정을 담아낼 수 있도록 무대에서의 환경을 최대한 단순하게 만들었다. 그들은 유지우의 목소리가 전할 수 있는 감동을 최대한 끌어내기 위해 모든 것을 최소화했다. 조항조는 유지우에게 마지막 메시지를 남겼다. 노래가 내게 무거우면 그냥 천천히 걸어도 돼. 하지만 그 안에 있는 마음은 반드시 누군가에게 닿을 거야. 이 메시지는 그가 유지우에게 전하고자 했던 진심이자 그가 이 노래를 부를 때 필요한 마지막 조언이었다. 유지우는 그 말에 따라 무대 위에서 자신의 마음을 다해 노래했다. 4월 23일 밤 전설의 무대가 펼쳐지다. 트로트 올스타전. 이름만 들어도 쟁쟁한 아티스트들이 총출동하는 무대. 그 속에서 가장 작은 출연자였던 유지우는 조용히 무대에 섰다. 리허설 중 그는 두명이 켜지기도 전에 노래를 시작했다. 한 스태프는 그 자리에서 녹화 버튼을 누르지 못했다 고 말했다. 노래가 아니라 사람의 속이 흘러나오는 것 같았어요. 한 제작진의 고백이다. 곡 제목은 여전히 비공개. 하지만 가사의 일부는 유출되었고 단 한 줄이 SNS를 타고 퍼져나갔다. 내가 날 밀어낸 밤, 그 밤이 나를 껴안았다. 이 문장 하나가 사람들의 기억을 건드렸다. 이 아이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이 이어졌고 유지우 신곡 해시태그는 실시간 검색어 1위를 차지했다. 노래가 무거우면 천천히 걸어도 돼. 무대 전날 조항조는 유지우에게 짧은 메시지를 남겼다. 노래가 내게 무거우면 그냥 천천히 걸어도 돼. 하지만 그 안에 있는 마음은 반드시 누군가에게 닿을 거야. 이 말을 들은 지우는 수첩에 이렇게 적었다. 내가 걷는 이 길이 누군가의 마음을 지나간다면 그건 충분히 노래가 된 거다. 무대 당일 조명이 천천히 켜졌다. 그 안에 단 한 명의 아이가 서 있었다. 가사 첫 줄이 시작되자 객석의 숨소리가 멈췄고 누군가는 녹화 중이라는 사실도 잊은 채 눈물을 닦았다. 노래가 끝나고도 한동안 아무 소리도 없었다. 박수는 늦게 시작됐지만 순식간에 하나로 이어졌다. 그날 밤 편집팀은 영상을 자르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 아이의 진심은 손을 대지 않는 게 맞다. 예고편 5초, 그리고 150만 조회수. 단 5초짜리 예고편이 공개되자 유튜브는 24시간 만에 150만 뷰를 돌파했다. 방송도 전에 울게 만든 영상은 처음이다. 는 댓글이 줄을 이었다. 조항조는 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나는 이제 이 곡을 부를 수 없어요. 그 아이가 진짜로 만들어버렸거든요. 그는 말을 멈추고 조용히 덧붙였다. 내 곡을 들으며 이렇게 울어본 적이 없어요. 노래는 제 것이 아니에요. 무대가 끝난 후 유지우는 평소처럼 스태프들에게 고개 숙여 인사하고 편한 옷으로 갈아입은 뒤 수첩을 꺼냈다. 거기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아직 잘 모르겠다. 근데 무대 끝나고 박수가 늦게 들렸던 게 이상하게 좋았다. 누군가는 말했다. 이 아이가 자기 노래를 했다. 그러나 지우는 고개를 저었다. 노래는 제 것이 아니에요. 그냥 제가 부른 누군가의 마음이었어요. 이 말은 영상 클립 마지막에 삽입되었고 또 한 번이 파장을 일으켰다. 손편지 627통. 팬들의 마음이 몰려들다. 4월 25일 방송국으로 총 627개의 팬편지와 선물이 도착했다. 그중 70%는 손글씨였다. 가장 많이 쓰인 단어는 고마워요. 팬카페에는 다음 수첩에 적힐 한 줄이 뭘까를 예측하는 글들이 줄을 이었고 이번에도 종이약 접어서 보내야겠다 는 메시지들이 쏟아졌다. 지우 이펙트, 차트를 바꾸다. 정식 발매되지 않은 이 곡은 라이브 영상 기반으로 음원 차트 검색 1위를 기록했다. 결국 제작진은 조항조와 논의 끝에 라이브 버전 그대로 디지털 싱글 발매를 결정했다. 지우는 말했다. 다시 녹음해야 해요? 그날 무대에서 부른 게 그냥 가장 좋았는데요. 그 말을 들은 조항조는 가만히 웃었다. 그리고 직접 마스터링에 참여했다. 2025년 5월 1일 0시 디지털 싱글이 발매됐다. 하루 만에 주요 음원 사이트 트로트 차트 1위를 휩쓸었다. 언론은 이 현상을 지우 이펙트라 이름 붙였다.
그리고 그는 여전히 아이였다. 그 모든 뉴스가 쏟아지던 날, 지우는 엄마 손을 잡고 학교 도서관으로 향했다. 기자가 인터뷰를 요청하자 그는 말했다. 저보다 더 대단한 무대들이 많아요. 저는 그냥 노래할 수 있어서 기뻤어요. 선생님이 너 정말 멋졌어 라고 말하자 그는 이렇게 대답했다. 그냥 노래한 거예요. 잘했는지는 모르겠지만요. 진심은 설명하지 않는다. 그래서 더 깊다. 지우는 자신의 무대가 얼마나 많은 사람의 기억을 건드렸는지 아직 모를 수도 있다. 하지만 괜찮다. 그의 진심은 지금도 어딘가에서 누군가의 하루를 붙잡고 있다. 그리고 그 울림은 노래보다 오래간다. 그의 목소리는 말한다. 노래는 내 것이 아니에요. 누군가의 마음이었어요. 그 한마디가 어쩌면 지금 이 시대 가장 진실한 노래일지도 모른다.